경기가 끝나자마자 최진철 감독이 한마디 쓱 흘려보내죠. 월클 천하네 월클 천하야. 월클과 스밍파의 챔피언 매치는 월클의 3대1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그 우승을 그럼 총 몇 번 하는 건가요? 리그 우승 2번에 챔피언 매치 우승 2번. 현존 최강의 팀이 월클이라는 것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반에 스밍파가 좀 몰아붙였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싶었는데 전반 5분에 나우리 콤비로부터 나온 첫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경기가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첫 골을 보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경기가 그렇게까지 박진감이 넘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몰라, 두 팀의 경기를 너무 많이 봤나? 모르겠어요. 그 앞선 경기들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런가? 그 앞에 경기들이 너무 박진감 넘치고 너무 재밌게 봤던 터여서 여운이 남아있나? 뭔가 그 흐름을 제대로 타지는 못한 느낌이었어요. 와, 막 너무 재밌었다. 막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1대0에서 2대0 되는 순간 뭐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서 역전은 나오기 힘들겠다. 그래도 굳이 경기의 포인트들을 잡아보자면 그 전반 5분까지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월클이 진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잦은 실수들이 나왔고 특히 후방 쪽에 있는 애기랑 카라인 쪽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밍파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이 흐름에서 스밍파가 선제골을 넣지 못한 부분이 스밍파 페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역습 한 방에 그냥 원샷 원킬이었어요. 그 골이 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월클 쪽으로 확 넘어왔죠. 또 다른 키워드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심으뜸 선수의 집념의 우측면. 와, 집요하게 우측면으로 일관하는 공격 루트가 그 전반에도 좋은 장면들이 다 그 심으뜸 선수가 우측면으로 돌파해가지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 패턴이었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일찌감치 거기서 한 골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올 듯 말 듯 그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캐시한테 막히고 골대에 막히고 뭐 이러면서 결국 슛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골이 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공격 패턴이기는 해요. 우측으로 공 쳐내고 자신의 순간 스피드로 슈팅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좋은 각이 아니에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각이 정말 좁은 유형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일관하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관하니까 이거 수비하는 선수도 그 공간을 내주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슈팅 각도가 그렇게까지 넓은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한 점에 딱 한 점인 공격인데 거기서 슛이 들어가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슛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념의 진짜 우측면, 후반에 그 우측면으로 결국은 골을 넣는 순간에는 정말 박수 쳤습니다. 결국 해내는구나. 결국 저 패턴에서 골을 만들어내는구나. 결국 한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여러 차례 공격에서 골문을 뚫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고, 거기에 부과하자면 또 하필 골키퍼가 캐시였습니다. 수리공. 이 경기에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를 언급하자면 단연 캐시겠죠. 키썸의 경기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 이제 키썸이 캐시를 능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캐시 경기를 딱 보면은 캐시 잘한다, 아직까지는 캐시인가 보다, 이런 약간의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고 내가 팀을 꾸려야 되는데 키썸 할래 캐시 할래 하면 캐시할 것 같아요. 둘의 차이를 이번 경기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키썸이 선방하는 날 그 경기를 보면 키썸 너무 잘해. 그리고 막 골까지 넣고 와 잘한다 라는 감정을 굉장히 뚜렷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막 환호해 근데 경기들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환호한 것 치고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 팀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수문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키썸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농담처럼 얘기한 거, 무실점한 경기 같은데 내 골을 먹혀있는,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팀의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근데 캐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친 듯 열광하면서 보지는 않아요. 오 잘한다, 와 역시, 한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키썸이 우와 야 와 어떻게 저걸 우와 막 이런 느낌이면 캐시는 와 잘한다, 와 약간 요런 느낌이야. 순간에 대한 리액션만 보면 키썸이 훨씬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경기가 끝나보면 캐시는 늘 이겨있어.
골을 그렇게 많이 먹히질 않아. 그리고 팀은 항상 이겨 있어. 뭐 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고 그리고 결과니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캐시가 더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크게 반응할 정도의 리액션이 안 나올 정도로 캐시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하는 거야. 첫 번째 스밍파 슈팅하는 거 점핑해서 그냥 캐칭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 캐시가 저런 플레이를 그냥 안정적으로 해요. 모든 플레이를. 너무나 가볍게 당연하듯이 그걸 점프해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랑 이게 범위가 달라버리니까 다른 선수들 같으면 와, 뭐 슈퍼 세이브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똑같은 걸 캐시가 하면은 그냥 오 잘했다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더도 덜도 아니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캐시가 더 잘한다 라고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클이 지금 뭐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딱히. MOM을 한 명 주자고 하면 물론 캐시를 줘도 이상할 거 없겠지만 나티도 충분히 이 경기에 MO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서 나티의 기록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을 때 골을 그렇게까지 많이 넣는 선수들 중에 어시스트 또한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나티의 통산 기록을 보면은 16골에 14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기록이긴 해요.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2골 1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더 그게 추가가 되겠죠. 그 수많은 경기의 승리의 지분이 그만큼 나티가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오리보다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나티가 핵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지없이 보여줬죠. 계속 꾸준히 발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넘고 결국 월클이 점점 강해지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티의 성장만큼 월클이 같이 성장한 거고, 그러니까 캐시와 나티가 너무 막강한데 이 막강한 느낌이 성장을 통해서 막강하고 있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점점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 방학 지나고 나면 키가 더 커 있을 것 같아.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두 선수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느낌이 이 월클을 더 무섭게 만드는 것 같고, 슬리검 그리고 스밍파에 대해서 짧게 뭐 얘기를 하자면 그 수문장 자리에 1조 어터보다 더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스밍파의 전력은 지금보다 더 막강해지겠죠. 근데 저는 기존의 스밍파가 더 막강해지기 위해서는 골키퍼 자리에 대한 변화보다는 사실은 신무뜸 선수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 나머지 한 자리의 선수, 지금은 앙혜원 선수가 하고 있는데 앙혜원 선수의 성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앙혜원 선수가 놓쳤던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이상한 플레이들을 하고 실수를 연발하기 때문에 앙혜원 선수가 조금 더 심으뜸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서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막강한 수비수 2명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의 희박과 헤더의 깡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앙혜원 선수 쪽에서의 기량 성장이 조금 올라가서 그쪽에서의 공격 옵션들이 조금 다양해진다라고 한다면 스밍파가 더 막강해질 거는 같은데, 어떤 다음 시즌에는 스밍파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을용 감독이 스밍파를 맡았을 때 그 느낌이 없어요. 그 감독이 아무리 세게 하고 막 선수들 막 몰아세우고 압박 주고 이래도 결국 그런 부분은 경기의 결과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을용 감독이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앙혜원 지잡듯이 잡으면서 도끼로 몰아붙여가지고 스밍파를 그냥 진짜 파이터 느낌으로 조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스밍파가 컵대회 우승할 때 보면 투지들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막 도끼들이 있었어. 감독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 보여주리라 막 저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감독한테.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관계가 너무 편해 보이면 그런 팀 분위기에서 잘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골대녀에서 발라드림도 정대세 감독 들어와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광탈했잖아요. 근데 최송용 감독이 맡으면서 그때 보면은 최송용 감독이 그 이전에 맡았던 팀들이랑은 다르게 발라를 굉장히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라 선수들도 어떤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선수들이 날이 서 있었어. 그때 보면은. 근데 결국 우승했잖아요. 선수와 감독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서 좋은 결과 만들면 좋죠. 박주호
박주호 감독이 맡고 있는 지금의 스밍파의 이 팀 분위기나 선수들의 그 도끼, 이런 전투력 부분, 요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멤버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멤버로 감독만 바뀌어서 스밍파가 지금 경기들을 치르고 있는데, 박주호 감독이 맡은 이후로 경기의 승리가 거의 없잖아요. 한 경기 이겼나? 이 결과 앞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자기 반성을 해야 그 다음에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는 거니까. 이게 꼭 선수들만의 도끼가 아니야. 감독들도 약간 그 전투력으로 장착을 해야 결국 우승이라는 그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봐봐, 그 김병지 감독도 월클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소리 지르는 거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김병지 감독도 그렇게 되니까 우승한 거야.